이 이야기는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살아가야 한다는 책임감. 도연은 아내를 잃었습니다. 2번. 한 번은 자동차 사고로, 한 번은 진실 앞에서. 그럼에도 살아갑니다. 딸 소은을 위해, 아내의 목까지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계속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남겨진 자의 의무이자 동시에 선물입니다. 죽은 아내가 꿈에서 살려달라 울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밤 11시 정도였습니다.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에 무엇이 나오는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말입니다. 아내 지아가 죽은 지 1년 7개월 손목시계를 들었다 내렸습니다. 밤 11시 23분,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지아는 항상 정확했습니다. 결혼식 시간, 아이 출산일, 결혼기념일, 모든 것이 정확했습니다. 늦는 법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같은 꿈이 또 떠올랐습니다. 이미 3번 꿨던 그 꿈. 지아가 흰 옷을 입고 자신을 부르는 꿈, 손을 내미는 손 얼굴, 입술이 움직이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는 꿈. 그러다가 갑자기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꿈. 왜 날 살려달라고 하는 거야? 도연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앉은 채 저 아래 지하실에서 들려오는 냉장고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밤 도연은 무덤을 파기로 결심했습니다. 집 새벽 6시 40분 형광등이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눈을 떴습니다. 소파에서 담요가 어깨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누군가 덮어준 것 같은데 그런 누군가는 이 집에 없었습니다. 아마 어젯밤에 자신이 덮었을 겁니다. 기억이 안 났지만 욕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었습니다. 턱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어젯밤 면도하려다 멈췄던 거였습니다. 지아가 면도기 소리를 싫어했거든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건만 손이 멈춰버립니다. 6시 50분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끓인 계란말이가 있었습니다. 지아가 좋아하던 것. 아니, 지아가 소은을 위해 자주 만들던 것. 도연은 냉장고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흰 쌀밥을 퍼서 김을 펼쳤습니다. 그것만 먹으면 되었습니다. 거실에서 소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 7시 10분, 정확한 시간에 아이는 깨어났습니다. 아빠 일어났어? 응, 밥 먹어. 소은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7살이었습니다. 엄마가 죽었을 때 5살이었으니까 이제 엄마를 만나본 기억이 흐릿해지고 있을 겁니다. 도연은 그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끔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밥과 계란말이와 미역국을 소은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가 하던 반찬이야? 응,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했어?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저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작은 손이 식탁 가장자리에 닿으려고 할 때마다 도연은 그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손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자꾸 잊었습니다. 지아는 어떻게 잡았더라. 엄지손가락으로 쓸어주며 안심시키지 않았나? 도연의 손은 자꾸 멈춰 있었습니다. 아빠? 응? 머리야, 맞다.
머리를 묶어줘야 했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소은을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거울 앞에 앉혔습니다. 소은의 검은 머리는 엄마 닮은 색이었습니다. 잔잔한 검은색 햇빛에 비치면 갈색으로 보이던 그 색깔 빗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머리를 빗었습니다. 하나, 둘, 셋. 지아는 이렇게 신중하게 했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을 아끼는 듯이 마치 은사같이 다루듯이 포니테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아가 자주 했던 스타일, 머리카락을 모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도연은 다시 모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아빠, 응, 미안해.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쌀쌀하게 고무줄을 재빨리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아가 묶어줄 때와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엉성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소은의 포니테일, 그리고 그 아래 자신의 얼굴, 밤새 자지 못한 눈 턱수염. 이 정도면 괜찮지? 소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동공이 출렁거렸습니다. 누군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떨림 아이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의 손이 엄마의 손이 아니라는 것을. 오전 9시 도연은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의 과장이었습니다. 나이 41살. 지아를 만나기 전, 지아를 만나면서, 지아와 살면서, 지아를 잃은 후 계속 같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 과장, 부산. 물량은? 네, 확인하겠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흐릿했습니다. 온종일 화면을 보고 있는데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기계적으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회사 카페에서 따뜻한 물로 수프를 탔습니다. 맛있는 점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지아가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항상 따뜻했고 항상 한 끼 분량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당신은 항상 부족하다고 말하니까 이제는 편의점 김밥이거나 그냥 물이었습니다. 오후 3시 도연은 화장실에서 13분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알 수 없게 좌변에 앉아서 벽을 바라봤습니다. 타일의 균열, 그 어디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후 6시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넓었습니다. 결혼식 사진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15년 전 자신과 지아. 지아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어디서 가져온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지아의 옷이 여전히 많이 있었습니다. 진홍색 드레스, 회사 행사에 입었던 검은 스웨터, 겨울에 자주 입던 그 옷들을 치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손을 내밀 것 같아서 도연은 소은을 재웠습니다. 책을 읽어줬습니다. 곰 아빠의 밤 산책 같은 그런 책. 소은은 절반쯤 읽을 때 이미 잠들었습니다. 검은 눈이 감겼습니다. 그 모습이 지아를 닮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불을 껐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TV를 켰습니다.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쿠킹쇼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누웠습니다. 밤 11시 30분경 꿈을 꿨습니다. 지아가 서 있었습니다. 흰 원피스를 입은 채로. 도연은 꿈속에서도 알았습니다. 이건 꿈이야 라고. 그런데도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지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술의 움직임으로 알았습니다. 살려달라. 도연의 꿈속 입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지아 살려달라. 여기 이 검은 데에서 지아의 두 손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원피스가 흠뻑 젖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흙이었습니다. 검은 흙. 도연이 손을 뻗었습니다. 지아를 잡으려고 그 순간 손에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도연은 깼습니다. 새벽 1시 47분. 심장이 맥박을 치고 있었습니다. 손은 식은 담요를 쥐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등에 땀이 흘렀습니다. 거실의 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현관의 문손잡이가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15년을 함께 사용한 그 문손잡이. 지아의 손도 자신의 손도 그것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손만 잡을 것입니다. 도연은 일어나 창문으로 나갔습니다. 밖은 검은색이었습니다. 도시의 밤.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4시. 도연은 차 열쇠를 들었습니다. 거실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학교 준비 다 했어. 이모한테 가. 지아의 언니 지선이 소은을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이미 문자를 보냈습니다. 새벽에 일이 생겼어. 미안해. 지선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우리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도연은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차를 몰았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 도로는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길을 밝혔습니다. 노란 불빛. 그 아래로 자신의 차가 지나갔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뭔가 사람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DJ의 목소리. 새벽을 깨어있는 모든 분들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노래가 나왔습니다. 도연은 라디오를 껐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시속 100. 일정한 속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검은색에서 회색으로. 새벽 6시.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깔려 있었습니다. 낮게 무릎 높이 정도. 도연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찬 공기가 코를 지나갔습니다. 호흡이 보였습니다. 무덤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1년 7개월을 오고 간 그 길.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이 나아갔습니다. 지하의 무덤이 보였습니다. 흰 비석. 검은 글씨. 그 아래 쌓인 흙. 그리고 그 위에 심어진 조그만 국화. 도연은 무덤 앞에 섰습니다. 안녕.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꿈을 봤어. 또 바람이 불었습니다. 안개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였습니다. 안개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이 차가웠습니다. 청바지가 젖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반짝인 무덤역. 잔디 위에서 무언가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새벽 햇빛은 약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반짝였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 물건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덤 위에 손을 얹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을 굽혔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집었습니다. 은팔찌였습니다. 7장 팔찌. 도연은 팔찌를 들었습니다. 여인용이었습니다. 가는 은으로 만든 것. 작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문양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의 이니셜이 엮인 모양. D와 J. 도연. DOH와 이유엔과 지아지어. 결혼 3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도연이 선물한 것. 너무 비싼데? 괜찮아. 이 정도는 정말. 도연은 지아의 손목에 직접 채워줬습니다. 손가락이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지아의 손목은 늘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1년 7개월 전 그 팔찌를 채운 채로 지아는 묻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무덤 옆 잔디에 있었습니다. 도연은 팔찌를 들었다 놨습니다. 여러 번 팔찌의 무게 차가움, 그 모든 것이 실제였습니다.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의 조류, 그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팔찌를 다시 집었습니다. 손으로 문양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D와 J,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왜 여기에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안개가 또 흩어졌습니다. 도연은 한 손에 팔찌를 쥐고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흰 비석 검은 글씨 지아의 이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8시경 현관. 문을 열었습니다. 안의 온도와 바깥이 온도가 달랐습니다. 실내는 따뜻했습니다. 난방기의 따뜻함, 생명이 있는 공간에 따뜻함. 도연은 욕실로 갔습니다. 팔찌를 세숫대야에 놓았습니다. 따뜻한 물을 받았습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팔찌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의 문양, 팔찌의 흠집 잠금 장치, 모두 기억 그대로였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1년 7개월을 흙 속에 있었음에도 도연은 팔찌를 들었다 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에 담갔습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계속 닦았습니다. 마치 그것을 깨끗하게 하면 모든 것이 설명될 것처럼. 폰이 울렸습니다. 지선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도연아, 소은이. 어디 보냈어? 소은이가 안 왔어. 시간이 되고도. 도연은 침을 삼켰습니다. 미안해, 내가 늦어졌어. 이모 집에 가도록 해. 학교는 너한테 데려달라고 했어. 너한테 말했잖아. 응, 미안해. 30분 있으면. 가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연은 다시 팔찌를 들었습니다. 손으로 문양을 쓸었습니다. D와 J, 도연과 지아, 그리고 그 옆에는 소은이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팔찌에 그 이름을 새기지 않았지만 그녀도 있었습니다. 언니와의 전화, 소은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온 도연은 지선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응나야, 뭐 있어? 도연은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폰 너머로 지선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음성이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지선의 남편 준호의 목소리. 그들도 살아가고 있다 라고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언니 있어? 응, 뭐 있냐고. 팔찌 봤어. 지아 팔찌. 침묵이 흘렀습니다. 꽤 긴 침묵. 어디서? 무덤 옆에 새벽에 갔어. 팔찌가 있었어. 다시 침묵. 그런 건 불가능해. 팔찌는 언니가 입혀줬잖아. 직접 알아. 그래서 이상한 거야. 도연아, 생각이 많아지면 안 돼. 충격이 크니까. 마음을 가져야 해. 생각이 많아지는 게 아니야. 팔찌가 있었어. 진짜로. 지선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무덤을 해칠 수 없고 팔찌가 빠져나갈 수 없어. 그 아이는 편히 쉬어야 해. 아무것도 방해하지 말고. 만약에 마이너스 만약은 없어. 도연아, 소은이를 생각해. 그 아이가 어떻게 보겠어? 아빠가 엄마 무덤을 해치고 다니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도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충분히 고생했어. 너도 소은이도. 이제 그냥 살아가는 거야. 응? 밥은 잘 챙겨 먹어. 소은이 학교는 잘 챙겨 보내고. 내가 주말에 한 번 갈게. 언니 마이너스. 응. 그리고 그 팔찌 생각은 잊어. 뭐가 되든. 알았어?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은을 재웠습니다. 책을 읽어줬습니다. 이번엔 작은 집의 커다란 꿈 같은 책이었습니다.
소은은 여전히 절반 정도에서 잠들었습니다. 도연은 불을 껐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팔찌는 침대 옆 탁자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집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문양을 그렸습니다. D와 J. 생각이 많아지면 안 돼. 지선의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그 아이는 편히 쉬어야 해. 도연은 팔찌를 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었습니다. 여러 번 마치 무언가가 바뀔 것처럼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도연은 소파에 누웠습니다. 밤 11시 30분경 또 꿈을 꿨습니다. 이번엔 더 선명했습니다. 지아가 보였습니다. 흰 원피스 검은 머리 하지만 이번엔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부르짖는 것 같았습니다. 살려달라. 도연의 귀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로 꿈이었음에도 지아. 도연이 손을 뻗었습니다. 나를 건져줘. 여긴 너무 어두워. 어디야? 어디 있어? 모르겠어. 너무 어두워 차가워. 여기는 살 수 없어. 지아의 손이 도연이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또 깼습니다. 새벽 1시 30분. 도연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등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박동을 치고 있었습니다. 손은 담요를 쥐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서 팔찌를 집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도연은 창고로 갔습니다. 창고는 집 뒤쪽에 있었습니다. 자주 쓰지 않는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사할 때 못 버린 박스들, 옛날 선풍기 이불, 그리고 삽삽은 막 구석에 있었습니다. 자주색 손잡이의 작은 삽 지아가 정원을 가꾸기 위해 샀던 것 정원은 결국 가꿔지지 않았습니다. 소은이 생기고부터 손을 댈 여유 도연은 삽을 들었습니다. 가볍고 작았습니다. 이 정도의 삽으로 무덤을 파는데 얼마나 걸릴까?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가능한가 였습니다. 괜찮을까?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삽의 끝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많이 탄 물건은 이렇게 변합니다. 소용이 없어지면 이렇게 녹이 슬고 버려집니다. 도연은 삽을 창고 벽에 기대놨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밤중에 도연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밤 10시였습니다. 소은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손은 피아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폰으로 검색할 수도 있었습니다. 시신 도난 무덤, 훼손 법적인 것들, 그리고 결과들 감옥에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하지만 도연은 검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한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기울어졌습니다. 한쪽으로 깊은 곳으로 돌아올 수 없는 깊이로 도연은 폰을 내렸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의 도시 누군가는 지금 연인 옆에서 자고 있고 누군가는 자식 옆에서 자고 있고 누군가는 혼자 자고 있을 것입니다. 도연은 그 틈에 있었습니다. 혼자도 아니고 함께도 아닌 그 어중간한 틈에 다음 주 수요일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소은이가 수학여행을 감았습니다. 일주일 후 소은은 학교 수학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3박 4일 그동안 도연은 혼자가 될 것입니다. 진짜로 그때 도연이 결심이 굳혀졌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불이 깜빡였습니다. 형광등이 조금씩 어두워졌다 밝아졌습니다. 작은 떨림,
아마 전기 문제일 것입니다. 도연은 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밤이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소은을 학교에 데려다 줬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는 아이의 배낭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빠 4일이 길까? 응, 재미있을 거야. 아빠는 여기서 잘 있을 테니까 정말? 응, 약속. 소은은 도연의 목을 안았습니다. 작은 팔, 따뜻한 팔. 도연은 그 팔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것을 놓아줘야 했습니다. 학교 버스가 떠났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자동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쥔 채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선글라스를 샀습니다. 모자도 검은색.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1시였습니다.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서 은팔찌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문양을 그었습니다. D와 J.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지아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근데 내가 꼭 확인해야 돼. 전에 건져줄 수 있었는데 못 건져준 거 너라도 제대로 있는지 확인해야 돼. 침실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밖의 바람. 도연은 팔찌를 쥔 채 나왔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경. 도연은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로. 그리고 검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습니다. 밤 10시 집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웃의 불빛들이 꺼져갔습니다. 사람들이 잠드는 시간. 도연은 차 열쇠를 집었습니다. 묘지까지는 30분 거리였습니다. 도연은 차를 몰았습니다. 라디오는 껐습니다. 음악도 없는 침묵. 엔진음만 들렸습니다. 밤 10시 40분경 묘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까지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밝은 달. 도연은 모자를 깊게 눌렀습니다. 선글라스는 쓰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눈에 띌 것 같아서 창고에서 가져온 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삽. 그리고 손도끼도 어떻게 쓸지는 모르지만 가져왔습니다. 지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길을 알았습니다. 손으로 길을 알았습니다. 마치 길잡이의 손을 잡듯이 무덤이 보였습니다. 흰 비석. 검은 글씨. 그 위에 심어진 조그만 국화는 시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삽을 들었습니다. 첫 삽질을 했습니다. 부드러운 흙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아직 흙이 단단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반복. 달의 빛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밝아서 30분쯤 지났을 겁니다. 도연은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옷은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숨이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45분 정도 지났을 때 단단한 것에 닿았습니다. 관. 도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은 계속 흙을 파냈습니다. 관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나무로 만든 관. 분홍빛이 도는 색. 지아가 좋아하던 색. 도연이 선택해준 색. 도연은 손도끼를 집었습니다. 관의 뚜껑을 들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끼게 하고 팔에 힘을 줬습니다. 목재가 저항했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흙과 빗물과 시간이 그것을 굳게 묶어놨습니다. 도연은 더 힘을 줬습니다. 작은 신음이 나왔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뚜껑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몸 전체에 힘을 줬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고 등에 힘을 주고 팔에 힘을 줬습니다. 드디어 뚜껑이 열렸습니다. 도연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달빛이 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연의 목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관은 비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흰 천과 푹신한 내용물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하는 없었습니다. 도연은 관 안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촉각으로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운 자국도 없었습니다. 지하? 중얼거렸습니다. 지하. 더 큰 목소리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움직이지 마. 목소리였습니다. 남성의 목소리.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들. 손들어. 도연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관에서 나와 일어섰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여럿이 당신이 관을 판 사람이죠? 조사실의 형사였습니다. 중년의 남자 도연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관을 판 사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유실되었습니다. 1년 전에 묻었는데 관이 비어 있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약간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의 아내 이름은? 이지아, 직업은? 회사원이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도연은 한참을 멍하니 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1년 7개월 전. 형사가 기록을 했습니다. 당신이 관을 판 이유는? 꿈을 봤습니다. 형사가 펜을 멈췄습니다. 꿈을 봤다고요? 아내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여러 번 살려달라고. 형사는 옆 형사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것은 어떤 신호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덤 옆에서 팔찌를 찾았습니다. 아내 팔찌. 1년 7개월 전에 함께 묻은 팔찌가 무덤 위에 있었습니다. 형사가 다시 기록을 했습니다. 그 팔찌는? 도연이 탁자 위에 놓인 팔찌를 가리켰습니다. 은팔찌. D와 J. 형사가 팔찌를 집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문양을 짚었습니다. 당신의 팔찌입니까? 제 것이 아니라 아내 것입니다. 결혼기념일에 제가 선물했습니다. 형사가 팔찌를 다시 탁자에 놨습니다. 자, 지금부터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무덤을 왜 파셨습니까? 진짜 이유를. 도연은 침을 삼켰습니다. 제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조사실에 또 다른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여성 형사였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 정도. 도연 씨, 당신의 아내가 묻힌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실래요? 1년 7개월 전. 정확히는 1년 7개월 2일 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장례식 이후로 아내의 무덤을 방문하셨습니까? 주일 2회 정도. 매번 관이 이미 파져 있다는 걸 몰랐습니까?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덤의 흙이 원래대로 복구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새벽에 팔찌를 찾을 때까지. 여성 형사가 남성 형사와 눈을 맞췄습니다. 지난 3년간 이 지역에서만 29명의 젊은 여성 시신이 무덤에서 유실되었습니다. 도연의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29명? 정확히는 당신의 아내를 포함해서 모두 젊은 여성, 20대부터 40대 초반까지. 여성 형사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사진들, 얼굴들. 그중 하나가 지하였습니다. 도연은 눈을 돌렸습니다. 범인들은 조직입니다. 연쇄 시신 도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남성.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장기 밀매. 그리고 형사가 한 호흡을 쉬었습니다. 이어서 말했습니다. 영혼 결혼식이라는 것입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일부 종교단체에서 행해지는 비합법 의식입니다. 죽은 여성의 시신을 사용해서 죽은 남성이나 결혼하지 못한 남성과 결혼식을 올리는 것입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 아내가 모릅니다. 아직 현재 진행 중인 수사입니다. 당신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밤새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도연은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물만 마셨습니다. 찬물 새벽이 밝아올 무렵 형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폐쇄된 냉동 공장, 도시 외곽에 있습니다. 그곳이 시신의 보관 장소로 보입니다.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언제 급습합니까? 지금 당신도 동행합니다. 신원 확인 요원으로 부검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하의 시신은 도연에게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관에 새로운 장례복의 하얀 원피스는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전통 장례복이었습니다. 하얀 옷 하얀 띠. 도연은 그것을 보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장례를 올리시겠습니까? 장례사가 물었습니다. 작은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도연과 소은, 지선과 준호 부부, 도연의 직장, 동료 몇 명, 그것뿐이었습니다. 소은은 엄마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관을 보고도 음악을 들어도 도연의 곁에서 있을 때도 아빠, 엄마 여기 있어? 응, 여기 있어. 근데 왜 안 일어나?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장식할 물건들을 놓았습니다. 꽃사진. 그리고 도연은 팔찌를 들었습니다. D와 J.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1년 7개월 전에 처음 이 팔찌를 지아에게 채워줬을 때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해피하고 설레는 떨림이었다면 지금은 다른 떨림이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지아의 손목에 팔찌를 채웠습니다. 다시 또다시. 이번엔 진짜 편히 쉬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장례식 와중에 소은이 도연을 불렀습니다. 아빠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종이 그려진 그림. 아이의 그림. 뭐야? 엄마 그림이야. 엄마 손에 줄 거야. 도연은 그림을 받았습니다. 파란색, 분홍색, 노란색으로 칠해진 그림. 해석하기 어려운 모양이지만 그것이 엄마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옆에 자신 같은 아이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말 주고 싶어? 응, 엄마가 혼자 가는 거 아니게. 도연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소은은 그 그림을 관 위에 놓았습니다. 엄마, 안녕.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삶. 도연은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위치는 번화한 거리가 아닙니다. 작은 골목, 오래된 건물의 1층. 나이 들은 손님들이 자주 찾는 곳. 도연은 매일 아침 8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한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손잡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책장, 계산대, 고객, 뭐든지. 2년간 도연은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꿈 말입니다. 옛날 꿈, 지아가 나타났던 그 꿈들도 끝이 났습니다. 대신 도연은 잠이 많아졌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30장. 소은의 성장. 소은은 이제 9살이 되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엄마에 대해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마 학교 친구들 중에도
엄마가 없는 아이들이 있어서일 겁니다. 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받아들이게 되었을 수도. 소은은 아빠와 함께 있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책방에도 자주 왔습니다. 방과 후에 숙제를 하고 책을 읽고 가끔 도연에게 묻습니다. 아빠, 이 단어 뭐야? 이건 말이야. 작은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쌓여서 2년이 되었습니다. 또 봄이 왔습니다. 2년 전 그 봄 이후로 세 번째 봄입니다. 도연과 소은은 함께 묘지로 갔습니다. 새로운 비석, 새로운 흙, 깔끔하게 정리된 무덤. 도연은 꽃을 놓았습니다. 국화 아빠, 엄마는 여기서 뭐해? 여기서 쉬고 있는 거지. 그동안 엄마는 행복해? 도연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주 지금 많이 행복할 거야. 이제는 아파하지 않으니까. 소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우리는 여기 있는 거야. 슬퍼? 조금. 근데 살아가야 하는 거지. 소은이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 따뜻한 손. 도연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오후 3시경.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지금 기쁠까? 도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소은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여자아이, 검은 머리, 엄마 닮은 얼굴. 아주.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은은 계속 도연이 손을 잡으며 걸어갔습니다. 골목길 햇빛이 침투했습니다. 저녁 5시경 도연은 밥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웠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쌀밥, 미역국, 그리고 계란말이. 지아가 자주 만들던 것. 소은은 밥을 먹었습니다. 수저 소리, 그것뿐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빈 의자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은을 봤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밤 10시, 도연은 소은을 재웠습니다. 책을 읽어주고 불을 껐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TV는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가에 앉았습니다. 밤의 도시 불빛들. 누군가는 지금 누군가를 안고 자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혼자 자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깨어 있을 것입니다. 도연도 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 23분. 그 정확한 시간에 도연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그것들에 뒤섞인 것. 시간이 흐르는 소리, 계절이 바뀌는 냄새, 누군가가 자신 옆에 없다는 사실. 그럼에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도연은 안다. 자신은 여전히 아프다는 것을. 하지만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아내의 목까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딸의 미래를 위해. 에필로그. 어느 날 밤 도연은 꿈을 꿨습니다. 오랜만에 지아가 나타난 꿈. 하지만 이번엔 닿았습니다. 흰옷이 아니었습니다. 지아가 자주 입던 연청색 원피스였습니다. 얼굴은 밝았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도연. 지아가 도연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꿈속에서도 잘해줄 거지? 소은이. 약속? 약속. 지아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도연이 가장 사랑했던 웃음이었습니다. 고마워, 찾아줘서. 이제 가야 해. 지아가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아. 도연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잡힌 것은 담요였습니다. 도연은 깼습니다. 새벽 6시 30분. 햇빛이 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서 팔찌를 집었습니다. D와 J.
손가락으로 문양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 팔찌를 다시 도연의 손목에 끼웠습니다. 아내 이름도 자신 이름도 함께 36장 아침 도연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만든 계란말이가 있었습니다. 밥을 퍼서 국을 끓였습니다. 미역국 식탁을 차렸습니다. 아이 자리와 자신의 자리, 여전히 한 개의 의자가 비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앉았습니다. 소은아 밥 먹어. 아이가 나왔습니다. 검은 머리 엄마를 닮은 얼굴 하지만 아빠의 눈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수저 소리, 그것이 이 집의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부르던 아내의 목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대신 매일 아침 들리는 이 수저 소리가, 이 아이의 목소리가, 이 뜨거운 밥이 자신을 살려낸다는 것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언제나 당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